전 세계 모든 로봇이나 차량 충전, 그다음에 뭐 드론 충전에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배터리를 다 각각 달아가지고 5군데 있다, 10군데 있다 그러면 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최대한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나는 2개, 3개 그러면 충전 속도가 각각 배터리를 연결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파워뱅크 자체에서도 충전하는 곳을 여러 군데로 만들어 주거나 이런 데도 파워뱅크에도 충전하는데 2차전지 같은 데도 2차전지 자동차 연료전지도 충전하는 데를 5군데로 만들어도 2군데로 만들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업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스마트폰 충전도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빨라집니다. 속도가. 이것도 동일하고 이런 형태의 작은 배터리나 파워뱅크 같은데 그런 데도 충전하는 데 여러 군데 하시면 되게 빨라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전기 배분 방식으로 딱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딱 그렇게 전기가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쪼개지면 좋겠는데요. 이 쪼개지는 방식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선을 연결해서 적은 하나의 전기를 잽싸게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전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거는 반도체의 어떤 GPU나 CPU, DRAM이라도 모든 반도체 설계에서도 들어가는데 밑에 통신 작은 정보를 이렇게 정보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보낼 때 좋아요. 100개나 1000개로 동영상을 쪼개서 일련 번호와 암호 설정을 해서 제가 저장을 하거나 그래서 동시에 DRAM이 작은 종으로 띄워주거나 CPU 같은 데서도 동시에 읽고 그것을 합산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연산 같은 것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합산해주고 연산 같은 거 이렇게 어떤 회사 내 컴퓨터가 100개 있다 그러면 그 100개를 여기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알련번 암호 설정을 1000개도 해도 돼, 10,000개도 되고.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하거나 연산도 각각 맡겨서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슈퍼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마더보드하고 이렇게 보통 기판이라 그럽니다. 주요 기판과 저장 장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걸 갖다가 100개 놓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되게 싸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합산하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감을 각각 여러 군데 분산해서 맡기고 합산해 준다면 뭐 대기업 못지 않을 텐데요. 그죠? 현대 대기업 같은 것도 만약에 서로 간에 이렇게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대기업 같은 것도 만들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아니지만 분리된 기업이지만 각각 일감을 맡겨서 하나 되니까 총 합산만 해주는 기능을 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대기업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세금도 대기업에 지정되지도 않은 거. 10,000개면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잘게 반도체 안에서 이렇게 모레라는 이런 스타트업과 그다음 진켈라는 분이 이걸 하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켈라는 분은 또 다른 것도 하신 것 같아요. 디램 같은 데를 대중소로 하드웨어적으로 쏘자리가 많다는 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비싼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쏘자리를 정보 용량을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따라가서 겉으로는 디램이 하드웨어적으로 하나지만 안에 10개, 20개 있는 것처럼 정보를 분할한다는 정보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 분할을 따라서 정보 용량이 많은 걸 처리하는 놈이 있고 중간 정도 작은 거예요. 작은 단위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디램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년분 암호 설정이다. 각각 쪼개가지고 거기다 일감을 줘서 빨리 처리하고 동시에 이렇게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 CPU는 동시에 그것을 읽어드린다는 거죠. CPU나 GPU가 작은 도막 단위를 하나를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것은 제 특유의 어떤 정보 처리 방식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데서도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신다면 무단으로 제 거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기술을 민영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미국 같은 데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클럭서를 높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를 1000개 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동시에 띄운다는 거죠. DRAM 같은데 CPU나 GPU, DRAM 이런 기술 구조를 뭐 통신칩도 그렇고 모든 반도체는 차량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HDD나 SSD 뭐 저장 장치에다가 그것을 각각 작은 도화 단위로 동시에 1000군데 저장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동시에 100군데 저장하거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나중에 합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우리 뇌도요 한 군데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주요한 저장 장소는 있지만 이렇게 연관해서 파편식으로 해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도입을 하자는 거죠. 컴퓨터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쇄를 할 때도 인쇄 프린트 헤드가 됐던 인쇄하는 부분이 여기가 40개나 또는 여기도 20개를 합시다. 20개를 가로 세로 놓고 작은 조각 단위로 돼서 각각 틀린 명령을 줄 수 있어요. 드론 명령을 줄 때도 드론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처럼 드론의 영상, 드론과 통신하고 동영상을 찍잖아요. 병사도 할 수 있어요. 일반 병사도 동일하게. 그걸 유튜브 화면처럼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죠. 각 드론에게 해당되는 명령에게 다 각각 다른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때 전파에다가 적군이 우리 드론을 조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 체계를 둘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암호 체계가 맞아야지 할 수 있다. 아니면 해당 담당자의 얼굴이 암호 체계가 되어서 해당 담당자하고만 이렇게 그 사람이 얼굴이 인식이 돼야지 이렇게 로봇의 인식 기술에도 주인 인식 기능에도 이걸 한다든지 뭐든 금고 같은데 해당되는 사람이 또는 현관문 디지털 키라든지 비디오폰 이렇게 출입을 할 때도 회사 내에서도 이것을 인식이 되고 나서 비밀번호 누르거나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기 이것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모은 파일에 이렇게 암호 처리를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암호를 해당 당사자는 알거나 이메일 같은데 암호 처리를 해가지고 암호 기능을 넣어서 이메일 같은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기능을 이렇게 이메일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파일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 뭐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열어봐도 모르니까 암호를 알아야죠. 자기가 이제 자동 일련 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용 어떤 PC처럼 이렇게 전용망처럼 해갖고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것과 오늘의 암고 이렇게 열려라 참깨 이거 아니면 얼굴 인식 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드론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스마트폰을 연대든 얼굴 인식 아니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연대 데스크탑 할 때도 얼굴 인식 이런 식으로 금고 같은데 이것도 이제 회사 출입할 때도 좋겠네. 어쨌든 이거를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동시에 인식을 하는데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자, 하나 글자 크기, 색깔 틀리게 각각 인쇄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인쇄 잉크나 프린터 용액, 인쇄 잉크, 그 다음에 페인트, 그림 물감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튼 옛사람 기타 염색제 유리석용 코튼 옛사람 유리만 굴러서처럼 색깔이 틀린데요. 그림 그릴 때 저도 이걸 넣었었을 때 완전히 색이 틀립니다. 자동차 회사 같은 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대 기아차가 됐든 도요타가 됐든 어디든 색깔이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저는 거기다 페인트 코팅 뭐 철상 같은 데도 이렇게 페인트 자체에다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목 같은데 못도 부식이 잘 되죠.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철망도 그래. 철망도 역시 잘 쓰니까 이런 데도 하거나 여기다가도 금속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합니다. 구리, 철사, 알루미늄 종류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부산대 광맥다트리우스 정세영 교수님이 이걸 하시던데 YTN에서 기술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걸 넣어갖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여러 겹 코팅을 주면 부식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고무,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뭐 이런 타이어들, 그다음에 자전거용 타이어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뭐 합성소 및 실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요. 이걸 쓰시면 천 같은데 되게 이렇게 우수한데 비닐에도 들어가거나 종이에도 들어가거나 이렇게 모든 금속 구조, 수도 부품들을 녹슬지 않게 하는 데 들어갑니다. 수도 부품들도 하시면 수도 부품들이 녹이 잘 슬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 모든 항공기 부품과 우주산업 부품들과 모든 부품들, 자동차 철판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돼서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 페인트 자체에도 넣어서 하면 부식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그때 코팅을 여러 겹 더 주면은 그 코팅이 방어막이 돼가지고, 그다음 바람,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바람이 딱 미끄러지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비행체 철판, 비행체 금속 만들 때 배 같은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D램 같은 데에도 이렇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동시에 D램에 띄운다 그랬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짐 켈러라는 분도 이것도 엔비디아도 어떤 데서 해서는 안 되겠다. 컴퓨터 설계를, 반도체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호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밑에 서브로 해서 통신선 라인 만들어서 만들 때 이 기술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통신뿐만 아니라 전기를 잘게 쪼개 가지고 밑에 이런 배터리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라고 합니다. 파워뱅크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도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잘게 쪼개서 전기를 이제 피레칭 같은 걸 해갖고 번개 지역에 우주 비행체에다 그런 비행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엉터리 기술이 아니에요. 화학된 기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레침에서 이렇게 전기를 살짝 피레침에 걸어주는 방식으로 이쪽으로 전기가 유도된다 그랬죠.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에 해당되는 전파를 송수신할 때 살짝 걸어주면 주파수가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이 잡힌다. 위성통신, 스마트폰, 워키통신 모든 무선통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소나도 되고 소나에서도 해당되는 음을 잡기 위해서 주파수를 걸어줍니다. 가시광선 이런 얘기인데 적외선을 이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면 해당되는 10가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거 보청기 또는 도청 기술에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지붕할 때도 사용하거나 소리를 제거할 때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주요한 에너지를 이 기술도 뭐 유선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구조에서 안테나에서 해당되는 이렇게 그 스카이라프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여기서 유성 TV 같은 거 보는데 그 안테나가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잡는 것이 10개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각각 틀린 것을 그러면 라디오나 TV 같은 데도 이렇게 안테나 있잖아요. 거기도 해당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그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도 그럼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전파를 여러 개 송수신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그것을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각각 몇 개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정보가 빨라지죠.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또는 그 통신만 한다는 게 아니라 충전에도 이 기술을 써요. 서로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송수신한다.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몇 개를 송수신할 수 있다.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나 이렇게 어떤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도 전파로 이렇게 끼우거나 언오프 시키면 제 기술입니다. 어뢰나 지뢰 같은데, 기타 수류탄 같은 데나 박격포탄, 한포탄, 자주포탄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동시에 터지게 하는 시간대 타이머를 달거나 동시에 터지면 위력이 상당할 텐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특정 고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접배압사 방식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다이너마이트다 그러면 전자신가 방식이 아니라 딱 누르면 해당되는 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송수신도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 방식 누르고 나서 5초에 10초에 이게 터진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카메라를 이렇게 찍을 때 셀카 기능이라도 이런 거라서 리모컨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안에서도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를 이렇게 렌즈를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게 하시면 되게 그것은 이제 카메라 렌즈를 움직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지만 그걸 작은 카메라로 인식을 해주면 좋겠죠. 작은 카메라 움직이는 이런 이걸 이렇게 안 움직여 안에서 지가 움직인다는 거죠. 각도별로 찍거나 여러 개를 합해서 통합된 화면을 만들어주거나 앞뒤 전후좌우로 해갖고 360도 잠수함 같은데 이런 플랫폼 다나스 위에 올라서 1km, 2km 밑에 바닷속에 500m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플랫폼만 움직여서 이렇게 보는 위성통신도 가능. 이거 이 기술을 얘기했었죠. 360도 카메라 위아래도